안녕하십니까. 3월 학평 분석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성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성마이맥 입시연구소장 김원중입니다. 자, 오늘 3월 학평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수능만큼의 긴장감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첫 시험이었기 때문에 매우 긴장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던 만감이 교차하는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3월 학평이 올해 수능 대박을 위한 그 서막을 여는 의미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30분 정도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학평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이 시험 끝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탐구까지는 지금 분석할 시간이 지금 없어서 지금 국어, 수학 중심으로 체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수형의 난이도 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체크를 할 때는 전년도 3월 학평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 수능과 비교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1대1로 비교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 작년 수능의 경우는 1년 동안 수험생들이 공부했던 그러한 과정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물인 수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어떤 실력을 체크하는 거하고 올해는 26학년도 입시를 앞두면서 본 첫 시험이기 때문에 당연한 기준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능과 함께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비교를 할 때 수능과 비교하면은 분명히 이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어쨌건 여러분에게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쉬웠던, 어려웠던, 시험을 잘 봤던, 못 봤던 이 시험, 첫 시험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어떠한 도약의 발판이 되는 이 시점으로 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서 나오는 분석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꼭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국어하고 수학의 경우는요, 작년과 좀 비슷하게 보는데, 비슷하다고 제 표현은 해드렸지만, 좀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국어는 좀 쉬운 감이 좀 있고, 좀 살짝 어려운 감이 있고요. 수학의 경우는 조금 더 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는 작년에 좀 시험이 어려운 편이었는데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도 좀 더 어렵게 느껴졌던 이제 시험입니다. 자, 체감 난이도는 분명히 여기서 비슷하다 또는 쉽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 좀 더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이러한 체감 난이도는 상대적임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분포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 수학의 1등급 컷 그리고 만점 그리고 표점들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분포를 봤을 때 가장 직관적인 지표는 바로 뭐냐면 1등급 컷이랄지 아니면 만점의 최고 표점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보면 좀 비교하기 좀 쉽습니다. 작년에 국어하고 수학의 수능은요, 좀 쉬웠습니다. 자, 지금 1등급 컷의 이 원점수를 살펴보시면요, 국어의 화작의 경우는 94점, 언매는 91점으로 좀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리고 만점의 표점도 화작의 경우는 136점, 언매는 139점입니다. 통상적으로 최고 표점이 130점대, 즉 140점이 나오지 않으면요, 시험이 쉽다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1등급 표점은 131점이었고요. 자, 수학의 1등급 컷 원점수를 살펴보시면 확통의 경우는 95점, 미적은 88점, 기하는 89점입니다. 만점의 표점도 135, 140, 139점으로 평상시보다는 좀 쉬웠던 시험으로 최고 표점도 좀 높진 않았습니다. 자, 이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이번 3월 학평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이 작년 수능과 1대1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국어의 경우 지금 1컷이 77점, 76점이에요. 그러면 엄청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1컷의 표점이 77, 76점인 만큼 만점 표점도 최고 표점도 분명 높게 나왔습니다. 화작의 경우 152, 언매의 경우 157이니까 너무 어려웠던 시험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능과 비교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험은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만 보는, 즉 N수생이 보지 않는 시험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도 좀 낮을 수 있고요. 아직 기량이 좀 채워지지 않았던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점수는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컷도 지금 70점대가 나왔고요. 최고 표점도 150점대가 나왔는데
어떤 작년의 점수 분포와 1대1로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제가 전체적인 느낌은 수능과 좀 비슷하다. 그런데 왜 점수가 낮아요? 그만큼 여러분은 올해 연말에 보는 수능에서는 이 정도 난이도라고 하면 저 정도 작년 수능만큼 성적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도 보겠습니다. 수학 확통 87점, 미적 82점, 기하 84점입니다. 국어에 비해서는 점수가 좀 더 높게 형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비슷한 난이도에 조금 더 쉽다의 느낌을 좀 더 부여하고 싶습니다. 만점의 표점 확통은 145점, 미적은 149점, 기하는 147점이고 1등급 표점 컷은 135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과 좀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등급 컷의 원점수들 그리고 이 표점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컷 원점수를 화작과 엄매를 77, 76으로 지금 저희 대성마이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등급은 원점수 컷 70점과 70점 그리고 3등급 컷은 62점, 62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컷에 해당하는 표점은요, 보통 통상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시험의 난이도에서 최고 표점에 영향을 줄 뿐이지 보통 1컷, 2컷, 3컷의 표준 점수는 보통 시험이 어렵던 쉽던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수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확통 미적 기하의 1등 컷 원점수는 87, 82, 84입니다. 그리고 2컷은 77, 71, 74이고요. 3등급 컷은 66, 61, 63점 정도 되고 역시 각 컷의 표점도 작년 수능과 비교해 보더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어하고 수학만 살펴보는데 왜 이걸 1대1로 비교할 수 없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 시험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진 말자라는 의미에서 좀 더 부연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3월 학평은 2학년 시험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학년 때까지 봤던 이 교육청 모의고사들은요, 국어의 경우는 2학년 수준의 전범위,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진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수학1 전범위, 그리고 수학2의 경우도 총 3개의 대단원이 있는데 2-2까지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3월 학평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어는 이게 전범위, 2학년 전범위고요. 수학의 경우는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수학1, 수학2가 전범위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확통, 미적, 기하가 있는데 이게 수능에서는 각 선택 과목이 전범위지만 아직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는 다 배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출제 범위가 선택 과목에서 전범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어려운 문제는 좀 뒷단원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단원에서 제한적으로 8문제를 출제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명 시험에 제한된 범위에서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 선택 과목 전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3월 학평 시험을 좀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시험 범위를 말씀드렸고요. 2학년 학평과 다른 또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형 수능이라고 해서 선택에 따라서 공통 선택의 문항이 쪼개져 있고 이 문항의 배열도 다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이론상으로 알고 있지 여러분이 실제 이렇게 학력평가 형태의 시험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학년 학평까지는 어땠냐면요. 국어의 경우는 아예 시험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45문항,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선다형이 21문항, 단답형이 9문항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공통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드디어 수능 시험의 형태를 갖춘 이 모의고사를 처음 보게 된 겁니다. 자, 3월 학평의 경우는 국어가 이제는 공통 34문항, 선택 11문항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 자, 수학의 경우는 공통, 이것도 쪼개집니다. 선다형 15, 그리고 단답형 7, 그리고 다시 공통이 끝나고 나면 선택형에서 총 8문제입니다. 이게 선다형 6문항, 단답형 2문항으로 확실히 2학년 때까지 봤던 이제 시험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도 다르다. 그래서 공통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을 무수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러한 시험을 온전한 형태로 실제 시험처럼 본
첫 여러분의 시험이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3월 교육청을 시작으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의 형태의 이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여러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게 총 3개의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이 있습니다. 자, 이건 출제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모의고사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3평, 7평 이렇게 이름 붙이지 않고요. 보통 3월 교육청 아니면 정확한 이름으로는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평가원 모의고사는 N수생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해년도 수험생을 대상으로 말 그대로 평가원에 출제하는 모의고사 형태이기 때문에 응시자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주최해서 출제하는 오늘 같은 이 학력평가 시험은 재학생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진도도 그러한 부분을 딱 감안해서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진도에 민감한 과목이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3월 교육청에서는 공통은 다 출제가 되지만 선택 과목에서 6분의 1 범위만 출제가 되고 6평부터는 본격적으로 N수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실제 N수생이 전부 들어오진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당해에 수능에 지원하는 학생 대비 반에 미치지 못한 학생이 6평 시험을 봐요. 자, 이때 이렇게 보는 첫 N수생과 함께 보는 시험인데 아직 시험 범위로도 전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교육청에서는 선택 과목이 6분의 1 범위였다면 이 6평에서는 선택 과목의 3분의 2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평에 이르러서는 전범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9평 시험을 보자마자 가채점 단계에서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인 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우선 교육청 시험도 여러 개가 있지만 3월 학평 그리고 평가원에 출제하는 3번의 큰 시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이 이렇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출제 범위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여러분이 혹시 앞으로라도 6평을 볼 때, 9평을 볼 때도 이왕이면 이게 수능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렇게 시험 범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좀 정리하는 마음으로 해당 시험 범위 좀 더 집중하는 게 조금이라도 시험을 좀 더 잘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버튼의 의미는 어떻게 준비해왔냐면요. 이 3월 학평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시험 성적이 수능까지 가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이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있는 부모님도 똑같은 질문들을 계속 해주시는데 이 3월 학평을 기준으로 점수가 오르나요? 아니면 떨어지나요? 네, 답은요. 모두 열려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떨어질 수 있는 요소는 이렇습니다. 우선 N수생이 미응시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수능에서 작년에도 보면은 응시하는 N수생이 약 16만 명 정도예요. 자, 그런데 6평에서 실제 응시한 학생은 6, 7만 명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 들어오는 N수생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3월 교육청 시험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 어느 구간일지 우리가 모르죠. 모두 최상층에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숨어있는 부분이 우리한테 보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여러분이 받게 되는 이 등급 또는 뭐 표준 점수 100분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좀 보정이 들어가야 될 좀 필요가 있다. 어쨌건 이 3월 시험 자체가 수능과 똑같이 간주하기는 어렵다. N수생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시험 범위가 확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 수험생마다 아직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미적도 앞에 집중적으로 수열의 극한의 완성이 높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수능에서 어렵게 출제되는 적분 쪽까지 공부가 또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크게 좀 이게 전력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N수생이 지금 미응시 부분도 있고
시험 범위가 점점 누적이 되고 더 어려운 문항들이 나올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좀 떨어질 만한 그러한 좀 개연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벌써 여러분 힘들게 지금 시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라이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 친구도 있고 아니면 시험이 끝나고 나중에 이 영상을 보는 친구 어쨌건 의지가 남다릅니다. 이런 학생들은 분명 올해 대성마인맥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분명 점수가 오를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 이 3월 학평은요. 시작점일 뿐이지 수능이 아닙니다. 수능 대박을 위해서, 입시 대박을 위해서 도약하기 위한 그 첫 발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성적은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단정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도 제가 또 앞에서 좀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 것도 좀 더 현실적인 부분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대성마이맥에서 표본으로 한번 좀 이 추이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성마이맥에는 우리 채점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학평에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친구가 당해년도 수능 성적을 또 채점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또 다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매칭을 한번 해봤더니 이게 같은 국어다라고 해도 어떤 과목을 응시했느냐 조금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가 좀 겁을 드리는 거긴 하겠지만 너무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맹목적으로 지금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쳐다보고 자 보시면 우선 1등급 컷이 100분위가 96입니다. 자, 엄매와 화장 모두 100분이 96이었던 학생이 나중에 수능에는 통계적으로 좀 어떻게 좀 떨어지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화작의 경우는 한 89, 88 정도로 떨어지고요. 엄매의 경우는 좀 91 정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더라. 이유는 뭐라고요? 우선 N수생이 좀 들어온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렇게 감안을 좀 해야 된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막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라고요. 보통 저 정도 떨어지는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어떠한 이유가 있건 간에 안 하거나 아니면 평상시 하던 거 그 정도에서 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점점 올라가긴 좀 쉽진 않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겁들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건 어떤 희망적인 자료냐면요.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받는 학생들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봤더니 이건 작년 데이터입니다. 작년 대성마이맥에 역시 합격 예측 서비스의 채점 서비스를 이용한 학생들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네요. 자, 보니까 점수들이 낮은 데서 올라가는 학생들이 우선 1등급 보면요. 2등급에서 올라간 학생이 14%, 그 다음에 3등급에서 올라간 학생이 4.77, 4등급 이하에서 1등급 받는 학생이 5.57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 그게 모든 걸 획일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을 하는, 점수가 올라가는 학생 중에 한 명일 거고 저기 어딘가에 있을 학생입니다. 이미 잘 본 학생이라면 떨어지지 않을 학생일 거고 좀 아쉬웠던 성적이라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성적의 어떤 작년의 결과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확통과 또 미적 기하를 좀 나눠서 봤습니다. 역시 1등급으로 2등급으로 3등 컷으로 시작한 학생들이 N수생까지 감안하니까 수능이 좀 어떻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느냐 봤더니 이렇게 좀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또 희망적인 이야기. 자, 이것도 국어처럼 또 보여드립니다. 수학에 1등급 받는 학생들이 원래 1등급 받던 학생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3월 학평에서 2등급 받았던 학생이 1등급 받는 게 7.96이다. 3등급 받았던 학생이 한 1.16 정도다. 4등급 이하가 6.04 정도 된다. 이런 식입니다. 역시 2등급도 마찬가지로 3등급, 4등급 이하, 또 3등급은 4등급 이하였던 학생이 올라오는 이러한 통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심히 하면 최상의 점수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아쉬운 친구들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거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 학평 성적으로 수능 성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3월 학평은 본격적인 입시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 선택 고민 많습니다. 자, 이제 그 고민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탐구 가산점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수험생들이 특히 물론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인문계열 학생들이라면 사탐에서 과탐을 넘어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이 과탐이 아니라 과탐, 사탐 또는 사탐, 사탐으로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 인문계 학생들도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학년도의 정보가 이렇습니다. 우선 고려대학교는요, 작년에 과목 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산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과목 지정이 없기 때문에 가산점 3%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의 경우도 가산점이 원래는 7%였는데 3%로 좀 낮춰진 부분이 있어요. 왼쪽에 자연계에 보면 가산점들이 다 있는데 인문계 쪽에 가산점이 없네요. 네, 인문계 학생은 참 섭섭할 수 있겠지만 우선 현재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연세대의 경우는 과탐을 본 학생이 자연계로 지원하면 과탐 가산점, 사탐을 본 학생이 인문계로 지원하면 사탐 가산점을 이렇게 서로 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머지 빈칸들은 모두 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탐에 대한 가산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중앙대의 경우는 일부 인문과 사범의 경우는 가산점 5%를 준다라는 거고요. 경희대의 경우는 비율이 아니라 4점 정도를 주는데 작년에 인문도 4점을 줬는데 올해는 그걸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자연은 4점 4점, 인문도 역시 4점 4점의 그런 가산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폐지가 돼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과탐을 응시한 학생이 자연계에 지원하는 경우만 준다라는 점이 작년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어떤 거냐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고 나면 변환 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작년 수능 데이터입니다. 100분이 100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 99에 해당하는 이 표준 점수들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3% 가산점을 부여해 봤습니다. 또 5% 가산점을 부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비율을 적용하면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기본 표준 점수를 변환된 변환 표준 점수고 이것의 3% 반영, 5% 반영이면 저게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탐으로 그냥 만약에 사탐으로 100분이 96인 학생이 어느 정도의 과탐 가산점 받은 학생과 비교해보면 색깔을 좀 매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경우는 사탐 100분위와 동급이 3% 가산점으로 100분이 98이라는 소리고 5% 가산점으로 100분이 96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보기 편한 건 좀 제가 뒤에 또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아래 칸을 좀 보면은 역시 89부터 80까지도 한번 쭉 보여드립니다. 가산점이 없는 상태예요. 3% 가산점이에요.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5% 가산점입니다. 많이 늘어나요. 그렇죠? 자, 이걸 제가 이렇게 보면 좀 눈에 보기 쉽습니까? 사탐 100분이 100과 동급인 과탐 3%, 5%, 7%의 100분위를 매칭해 놓은 거예요. 자, 노란색은 여러분 1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파란색 계통은 2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연두색 계통은 3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사탐 1컷에 해당하는 100분이 96은 과탐 3% 가산점을 받은 100분이 92랑 동급이다라고 봐도 괜찮다라는 뜻. 그 다음에 과탐 5% 89와 동급이다. 그 다음에 과탐 7% 85와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사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탐을 끝까지 끈기 있게 이걸 정말 우직하게 공부해 볼 수 있는 학생이라면 나중에 자연계 지원할 때 자기가 받은 점수에서 3%, 5% 가산점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점수 상승 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로 사탐의 높은 100분위와 일치되는지를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이 작년에 이 수능의 원서 접수 현황인데요. 24학년도와 25학년도의 큰 차이는 뭐냐면 25학년도부터는 이게 풀렸어요. 과목적인 대출 풀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변화를 보였습니다.
사탐이 전년 대비 26,000여 명 늘었고요. 과탐은 41,000여 명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사탐, 과탐을 동시에 응시한 학생이 33,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때 바로 등장했던 단어가 사탐런이었는데 앞에서 보여준 대로 무작정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탐을 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다. 무조건 한번 가보는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소문과 진실입니다. 자, 작년 3월 학평에 과탐, 사탐, 사과가 이 정도 비율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 수능에서 저 파란색으로 출발한 학생이 파란색으로, 즉 과탐 계속 보던지 아니면 아니면 사회과학으로 쪼개진 이 비율을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사탐으로 출발한 학생이 대체로 사탐으로 간다는 소리고요. 사탐, 과탐 또는 과탐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윗부분이 좀 다소 적었던 사탐, 과탐의 조합의 학생이 나중에 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대체로 사과를 유지하더라. 과목을 바꾸지 않고. 그리고 과가로 가는 경우도 있고 사사로 가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걸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수능의 과탐 그리고 3월 학평의 과탐의 조합입니다. 즉 3월 학평에서 과탐으로 시작을 해서 수능에서 과탐으로 끝난 학생의 이 비율인데, 수능에서 과탐을 보면서 1등급 받은 학생을 역추적해 봤더니 3월 등급에서 어땠냐 그랬더니 과탐 받은 학생들이 대체로 좋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한 분포예요. 그쵸?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 잘했던 학생들이 대체로 좀 잘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수능에서 1등급 받은 학생들 너 3월 시작할 때 어느 정도 했어? 라고 하는 게 한 1.75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감안해야 되죠. 바로 뭡니까? 3월 학평 때는 고3들만 받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좀 더 낮은 매도 정도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좀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능에서는 사탐이에요. 그리고 3월 학평에서는 과과예요. 즉 과탐 2개에서 넘어간 학생들이죠. 자, 여기 보면 의미가 좀 있어요. 수능에서 1등급, 탐구를 1등급 받은 학생인데 3월 학평 때 보니까 원래 3.63등급 정도였대요. 2등급 받은 학생은 원래 몇 등급 정도 받았더니 한 3.76 정도래요. 이거 보면 와 하겠죠. 자, 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좀 아래쪽을 좀 보겠습니다. 4등급으로 수능에 4등급 받은 학생들이 원래 어땠냐라고 하면 이 논리대로라면 7, 8등급에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 4.48 정도에서 4. 3등급은 3.96에서 즉 거기에서 모두 다 1, 2등을 받는 게 아니라 역시 학생들의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성장하는 점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비슷하게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그냥 단적인 증거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과거하고 사탐, 과탐 하나씩 본 학생의 분포입니다. 어떻습니까? 역시 앞에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수능에서 1등급 받은 학생 너 원래 3월에는 어땠어? 라고 했더니 네, 약 3.16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위만 보면 확실히 1등급 받은 학생들 역추적해보니까 올랐네. 오른 거 맞네. 2등급도 보면 3.16에서 올랐네 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 또 아래쪽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남들 가니까 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24에서 3이고 3.59에서 4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통계는 통계일 뿐이지 우리는 너무 희망적인 것만 보고 어두운 면을 일부러 보지 말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과탐에서 사탐으로 넘어가는 게 긴가민가하면서 계속 헷갈리는 친구들은 열심히만 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있다는 것도 이렇게 통계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해서 한번 고민만 너무 하지 마시고 결정을 좀 잘하고 결정을 하셨으면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소문과 진실이라는 코너로 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또 페이지가 이겁니다. 메디컬을 생각하는 학생들이라고 하면요. 인서울에선 상관이 없는데 지방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과목 지정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컬에 대한 생각이 확고한 학생들은 사탐으로 넘어가는 순간 애초에 원서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꼭 이 페이지를 보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탐구 선택은 신중해야 됩니다.
과목별 전략도 보셔야 되겠고 개인의 학업량, 총량의 안배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선택의 대세란 건 없습니다. 친구가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런 거 없어요. 막연한 기대 안 됩니다. 만약에 바꾸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넘어가면 당연히 나는 그 흐름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된 고민보다는 결정을 하고 나면 거기서 끝을 본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에게 주어진 30분 제가 딱 두 가지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이 3월학평이 끝이 아니다. 분명히 수능과 똑같지 않고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선택 과목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오늘 본 시험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면 끝까지 몰아붙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먼저 입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